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정한 내용에 따라서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을 어, 당분간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실습 관련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지 또 다시 결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그 온라인 실습 부분을 하기 위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화면에 소개해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화면 배경은 어, 화산지대에 있는 들판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공룡이 하나가 객체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헬리콥터가 객체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객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이 헬리콥터가 공룡에게 물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통해서 떨어지는 물을 공룡이 받아 먹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공룡이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화면을 구성하게 되는 그런 약간의 이제 게임 프로그램의 형태를 취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실습을 해 볼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특히 이제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크래치 3에서 로딩을 하면 헬리콥터라고 하는 우리 스크래치에 지금 저희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 보통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보면 스프라이트에서 그게 조회가 돼야 되는데 그 스프라이트에 이 헬리콥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룡은 나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스프라이트를 어떻게 내가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오늘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스크래치 화면, 초기 화면이죠. 초기 화면에서 지금 어,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배경과 그리고 스프라이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무대의 배경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예, 배경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배경 부분을 좀 볼 때 배경 부분에서 선택해야 될 부분들을 쭉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굳이 그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 꼭 한정 짓지 말고 예컨대 뭐 사막지대라거나 또는 그냥 넓은 들판이라거나, 근데 공룡이 이제 이런 침대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스토리상 맞지는 않죠. 그래서 쭉 우리가 보면 여기 주라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석 시대에 공룡 시대에 나올 수 있는 배경들이 주라식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사용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주라식이라고 하는 배경이 설치가 되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이 공룡을 선택을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문제는 스프라이트 자체를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를 한번 이게 찾아보게 될 건데요. 먼저 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물은 뭐 당연히 워터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찾아야 될 텐데, 보시다시피 이제 워터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쳐도 우리가 쓸만한 그런 물이 보이지는 않죠. 보시다시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헬리콥터라고 하는 부분도 헬 정도만 쳐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룡 부분에 예, 어, 이제 공룡으로 다이너소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룡이 위쪽으로 입을 벌리는 그런 공룡이 있는데 이게 바로 다이너소어 4입니다. 보시면 화면에서 위쪽으로 이제 입을 벌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는 지금 그 위로 벌리지는 않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이노소 호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는데
헬리콥터와 물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끄집어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예, 그 화면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 사이트에 좀 나간 다음에 거기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요령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를 우리가 만들기 부분을 빠져나오면 우리 스크래치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서 예, 만들기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고 탐험하기 부분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탐험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의 어떤 스프라이트를 좀 찾고 싶을 때 그럴 때 여기에 검색어를 좀 넣게 되는데 제가 이제 헬리콥터 부분을 이제 헬리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보시는 바대로 헬리콥터들이 이렇게 사용된 적이 있어요. 이게 아마 스크래치 3.0이 아닌 2.0 시절에 만들어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헬리콥터 부분이 이렇게 스프라이트로 이렇게 제공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걸 열게 되면 이 스프라이트를 좀 사용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는 부분들을 원하는 스프라이트를 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요. 스프라이트를 좀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를 쓴다고 보면 이 헬리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열어보면요. 이게 이제 플레이가 됐을 때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좀 되죠. 예, 이걸 그냥 사용해 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용을 하려면 뭐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스크립트 보기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작성한 부분들이 다 보이게 되죠. 그대로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헬리콥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스프라이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스프라이트 나와 있는 부분들을 내가 원하는 부분의 스프라이트, 이 헬리콥터는 원래 있는 스프라이트가 있으면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스프라이트를 그냥 내가 갖다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라이트를 갖다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내보내기를 합니다. 내보내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화면에서 내보내기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폴더를 한번 내보내기 한 다음에 폴더를 한번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이 폴더가 어디에 내보내기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헬리콥터 2라고 하는 스프라이터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이 헬리콥터 2라고 하는 스프라이트를 그냥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물이죠. 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물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다양하게 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 헬리콥터에서 떨어지는 물을 우리가 한번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거는 다시 우리가 그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다시 만들기 부분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아까 여러분들과 진행을 했던 부분과 동일하게 스프라이트를 정하고요. 여기는 주라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그리고 고양이를 없앱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공룡은 스프라이트를 하나 불러내고요. 공룡이 이제 다이너소어니까 D에서 이렇게 찾아서 하나 클릭해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가 있고 이제 물이 있는데요. 물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서 물방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까와 같이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들을 내가 가서 탐험해서 거기에서 물방울을 활용한 그런 스크래치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냥 그 스프라이트를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모양 부분 쪽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모양 부분 쪽에 들어가면 여기는 지금 공룡 부분인 거고요. 공룡 모양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했을 때는 이 그 모양 자체를 이름을 좀 달리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는 지금은 공룡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만 우선 제가 이 공룡이 아닌 다른 쪽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모양들을 각각 이렇게 조각을 내져 있는 상태로 그거를 활용하게 되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비트맵과 벡터로 되어 있죠. 벡터로 사용하게 되면 비트맵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바탕 화면에 있는 어떤 다른 그림들도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직사각형 형태의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하게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벡터로 이렇게 많이 만들게 될 거고요. 자,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한번 좀 만들어가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원을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물방울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물방울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해서 물방울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하게 되면 좀 이상하니까 이 부분들을 좀 몇 가지를 더 이렇게 물방울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선택해서요. 자, 얘를 복사를 해버리는 거죠. 복사하고 붙이기를 하면 또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사이즈가 이제 사이즈를 좀 달리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복사 붙이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물방울이 점점 이렇게 또 복사 붙이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복사 붙이기를 해서 위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형태로요. 이런 형태로 이제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스프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사이즈는 나중에 이 부분에서 크기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예컨대 뭐 30 정도만 주고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물방울이 형성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냥 물방울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이름의 모양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물방울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방울을 하나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워터라고 워터 A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버리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워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물방울이 하나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워터가 만들어졌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 모양 탭에서 직접 물방울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기존에 돼 있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스크래치에 처음 탐험하기를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이 스프라이트를 거꾸로 복사해 가지고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불러와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두 가지 형태로 또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프라이트가 있으면 그 안에서 그냥 열기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스프라이트를 찾아서 무대에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스프라이트를 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면 이제 물방울이 있고요. 물방울이 있고 그리고 그 물방울 스프라이트 이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죠. 그게 바로 헬리콥터와 뭡니까? 공룡이 되겠는데요. 자, 공룡 부분은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룡에서
공룡에서 그냥 선택을 하시면 당연히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려움이 없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헬리콥터입니다. 헬리콥터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을 한 그런 그 폴더가 어디인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 그 폴더 열기를 통해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저장된 위치를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요.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스프라이트 업로드 하기가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업로드 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그 위치에 있는 스프라이트를 클릭한 다음에 저는 지금 처음에 저장했던 위치하고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은 그 저장했던 그 위치만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헬리콥터 2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을 열어서요. 열어서 업로드를 하시면 자 보시면 헬리콥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헬리콥터 쪽의 모양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양을 들어가 보면 이런 형태로 헬리콥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헬리콥터 1이 있을 수가 있고요. 2도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헬리콥터 1, 2 이런 형태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여기다 저장을 쭉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에 또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좀 들어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하신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헬리콥터를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조금 오퍼레이션 잘못해가지고 지워졌는데요. 이 부분이 자 헬리콥터를 이제 지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헬리콥터를 이대로 놔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시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그런 화면으로 이렇게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코드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 작성을 한다라는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순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 전에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필요가 없어서요.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삭제를 하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 그냥 옮겨버리면 전혀 문제가 없이 다 처리가 되니까요. 헬리콥터를 가져오게 되면 헬리콥터가 가지고 있는 스크립트 코드를 그대로 끌고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는 전혀 이제 없으니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룡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공룡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 공룡은 어쨌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공룡이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라고 하는 거를 물을 이렇게 받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아 먹는데 기왕이면 공룡이 자꾸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왼쪽 오른쪽 버튼을 누름으로 해서 공룡의 자세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더 좋겠네요. 자, 그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공룡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공룡부터 들어가면 공룡을 먼저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 순서는 뭐 바뀌어도 되니까 전혀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나와 있는 코드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코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뭔가요? 바로 클릭했을 때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클릭했을 때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룡이 이제 클릭했을 때 공룡이 가장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공룡의 크기가
정확히 이 정도면 괜찮을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처음부터 아예 세팅을 해가지고 뭐 이 크기가 지금 100인데요. 100% 사이즈로 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사이즈를 좀 줄일 것인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공룡의 사이즈를 현재 공룡이 물론 공룡이 좀 크긴 하지만 원래 그렇지만 워낙 이 주라식이라고 하는 배경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룡 사이즈를 조금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까요? 예, 그러면 자, 여기다 놓고 우리가 공룡의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공룡의 크기는 형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형태에서 절반으로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절반으로 줄여 보면요, 50%로 일단 정하게 되면 이게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서 바로 이 공룡의 사이즈가 50%로 이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공룡이 이제 50%로 줄어든 다음에 가장 처음에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공룡을 뭐 현재의 위치, 이 정도의 위치, 크기는 좀 다르지만 이 정도의 위치로 좀 두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면요. 이 현재의 위치가 뭔가요? 마이너스 32에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에 마이너스 30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우선 그 사이즈를 우리가 사이즈가 아니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한번 여기다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으로 일단 세팅하고 마이너스 30에 30. 다시 말해서 x 좌표가 0에서 마이너스 30이니까 어쩌면 공룡 사이즈가 지금 50으로 줄어들면 조금 더 그 x좌표는 상관없겠지만 y좌표는 조금 더 커질 필요가 있겠네요.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뭐 6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그러면 이제 현재 위치, 공룡의 위치를 한번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여기를 50으로 먼저 해보면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뭐예요? 마이너스 30에 마이너스 60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 위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현재 위치로 그대로 놓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룡의 모양 자체를 보시면, 공룡의 모양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룡의 모양들을 처음의 모양은 어떤 모양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항상 초기 값을 항상 지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항상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룡의 모양을 뭡니까? A,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A입니다. 그죠? 현재의 이 모양을 초기 모양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4-A라고 하는 다이노소어 4-A로 바꾸기를 좀 진행해서, 바꾸기라고 하지만 이거는 바꾸기라기보다는 처음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공룡이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디파인을 좀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뭐예요? 항상 제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어를 하는데 항상 이 제어할 때 그 어떤 제어의 기본은 어떤 조건을 이렇게 따지게 되는 겁니다. 조건을 따지는 게 바로 제어이기 때문에 제어에서 이 공룡이 무한 반복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반복을 하게 하느냐면 물을 마실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마셨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물을 안 마셨으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물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뭐예요? 만약 물을 마셨다면 어떻게 할 건지, 안 마셨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뭐뭐라면 이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룡이 물을 마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물을 마셨는지 물어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이 공룡에 닿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룡 부분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공룡의 물에 닿았는가, 다시 말해서 워터에 닿았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감지해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를 좀 물어보려면 항상 여기에 닿았는지 물어보는 게 있죠. 다만 뭐예요? 마우스 포인터에 닿느냐가 아니고 뭐죠? 예, 어, 아까 그 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 이 모양을 저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중요치 않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보죠. 그래서 벽에 닿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물에 닿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자, 워터 A에 닿았는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는 지금 워터 A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지가 않죠. 일단 벽에 닿는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닿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룡을 닿았으면 닿았는지 물어봐가지고 닿았으면 공룡의 모양을 좀 바꾸고 모양을 바꾸고 그리고 다시 또 형태를 좀 바꾸어야 되니까요. 자, 닿았는지 봐가지고 그 형태는 뭘로 바꿔야 됩니까? 배경이 아닌 모양을 D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D라고 하는 부분이 보시면 이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꾸도록 그렇게 해서 물에 닿았으면 그거를 얼른 마실 수 있도록 하늘을 쳐다보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처리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상태로 모양을 다시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모양을 바꾼 다음에 바로 다시 1번 A의 4A 모양으로 다시 원상 복귀를 좀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모양을 바로 다시 바꿔야 되는데 바로 바꿔버리면 너무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약간 좀 시간 텀을 좀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텀을 좀 주는 그래서 한 1초 정도를 기다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형태의 모양을 A로 바꾸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게 닿지 않았다면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또 여기에서 이제 테크닉을 좀 쓸 수 있다면 그 공룡의 크기를 약간씩 물을 먹을 때마다 약간씩 커지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 공룡이 점점 자라게 되는 그런 형태로 한번 한다면 크기를 바꾸고 그 다음에 크기를 또 이것도 역시 바로 하게 되면 또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1초를 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크기를 우리가 좀 바꿔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기를 10만큼을 조금 더 키워보는 걸로 10이 너무 크면 뭐 5만큼 바꾸는 것도 뭐 상관이 없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하고 끝내는 형태로 하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공룡은 어떻게 됩니까? 모양은 수시로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에서
좀 그 여기 보면 모양이 1, 2, 3, 4가 있죠. 이런 형태로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만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와 D를 바꾸는 형태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공룡이 물을 마시는데 저 헬리콥터가 그 스페이스를 누르면 물을 떨어뜨려 줄 겁니다. 헬리콥터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스페이스가 아닌 다른 거를 눌렀을 때 떨어뜨리게끔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느냐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자유롭게 스페이스가 아닌 다른 키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건 일단 스페이스 키라고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지나가면서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물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 물이 떨어지면 공룡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그 물을 받아 먹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 스페이스 부분을 눌렀을 때 공룡이 왼쪽 오른쪽으로 가게끔 해야 되니까 그때는 방향 키를 왼쪽 키를 눌렀느냐 오른쪽 키를 눌렀느냐라는 것들을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좀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공룡이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가 아니죠. 공룡은 헬리콥터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는 어떻게 동작하라는 거고, 공룡은 왼쪽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니까 예, 오른쪽 화살표를 키를 눌렀을 때는 어떻게 동작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자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라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 방향은 현재 90도 방향. 그렇죠? 지금 방향이 90도죠. 예, 90도 방향으로 그 방향을 설정을 해놔야 되니까 우리가 동작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90도 방향으로 보게 해야 됩니다. 90도 방향을 보게 하고 지금 90도 방향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초기 값을 안 해주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초기 값을 이렇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키를 누를 때마다 오른쪽으로 10만큼을 이동시켜 봐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 좌표가 옮겨갑니다. 그죠? X 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더하기 10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스페이스가 아닌 왼쪽 키를 눌렀을 때,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방향은 쳐다보기를 어떻게 쳐다보면 됩니까? 여기에 쳐다보기를 예,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예,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반대쪽 이쪽 방향을 쳐다보게 되니까 왼쪽을 쳐다보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좌표를 10만큼 옮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만큼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도 역시 근데 Y좌표가 아니고 X좌표죠. X좌표를 10만큼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만큼을 이동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요. 자, 이 정도 프로그램을 해놓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키보드 제가 오른쪽 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왼쪽 키를 눌렀을 때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270도를 회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버리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안 되겠네요. 그죠?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종료를 하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방향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향만 왼쪽으로 보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스프라이트를 지정을 할 때, 방향 설정할 때, 방향을 지금 보시는 방향처럼 이렇게 돌아서 나중에 마이너스 90도가 됐을 때는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이 회전하지 않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전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요. 자, 보시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왼쪽 버튼을 누르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방향 부분에서 이 가운데 버튼이요. 이걸 이제 눌러 주셔야만이 그러니까 아예 회전하지 않을 거냐 아니면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 그냥 방향만 바꿀 거냐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히 회전하기로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그냥 좌우측 방향만 바꾸게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아예 회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 버튼을 좀 눌러서 그 좌우측으로는 왔다 갔다 하게끔 그렇게 이 각도로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공룡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우선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헬리콥터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헬리콥터 부분도 약간 이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차분히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헬리콥터도 역시 마찬가지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클릭했을 때라고 하는 부분으로 항상 시작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도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초기 값을 우리가 좀 설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선 헬리콥터의 크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현재 크기가 헬리콥터가 크기가 얼마입니까? 35죠. 35인데 헬리콥터가 35로 하니까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 헬리콥터가 그러면 뭡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50이라고 하는 크기니까 자 50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크기는 50으로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사이즈는 얼마든지 그 50%가 됐던 70%가 됐던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하시면 되게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처음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처음의 위치는 이 헬리콥터는 어디가 될까요? 한 이쯤이 된다라고 보면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23에 y가 1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y가 140. 그러면 처음 위치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죠. 항상 초기 값은 이렇게 항상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23인데요. 뭐 그냥 편하게 마이너스 220 뭐 이렇게 또는 뭐 마이너스 240이 맥시멈이니까 230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40 정도를 주면 현재의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초기 값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어떤 제어문이 그 다음에 반드시 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제어면을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한 반복이라고 하는 거였죠. 무한 반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헬리콥터가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 행위를 진행을 해라라고 하는 의미이니까요. 자, 무한 반복하기를 선택을 하는데 그냥 무한 반복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반복하기를 실행을 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언제까지 반복을 해라 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반복을 언제까지 하느냐라고 하는 조건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헬리콥터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조금씩 내려오게 돼요. 내려와서 일정한 위치까지 내려와 버리면 할 때까지의 공룡이
그 물을 받아먹게끔 해줄 건데 그 어디까지 내려오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현재 공룡의 어떤 위치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60까지죠. 그래서 헬기가 공룡에 닿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헬기의 관점에서 보면 마이너스 60까지 내려와 버린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공룡에 닿을 때까지를 계속 반복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공룡에 닿았는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 부분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고 다이너소어에 닿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적정한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초로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처음이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연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써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써보는데 자 여기는 보면 자 어떤 수치인가 어떤 값이 어떤 수치보다 큰가 작은가 또는 같은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물어볼 때는 항상 이렇게 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모양과 똑같은 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가질 않아요. 이렇게 않고 이런 경우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작아지느냐 아까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40인가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0까지 왔는지 그러면 공룡의 위치 정도까지 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공룡이 마이너스 60이니까요. 그래서 공룡이 있는 부분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 공룡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공룡에 있는 위치라고 하는 건데 이 마이너스 60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Y좌표죠. Y의 위치, 헬리콥터의 Y 위치가 마이너스 60까지 왔는가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헬리콥터의 Y좌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Y좌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Y좌표가 헬리콥터를 지금 지정하는 거니까 헬리콥터의 Y좌표가 60보다 작아졌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때까지 계속 반복을 한다. 어떻게 반복을 합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또 여기에 헬리콥터가 이 벽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벽에 닿았는지를 좀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예, 벽에 닿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물어봐야 되니까 이 역시도 제어문에서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벽에 닿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반복을 좀 시키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반복하기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헬리콥터가 Y좌표의 마이너스 6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데 또 하나는 그 안에서 보면 중간에 반복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벽에 닿을 때는 다시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거니까요. 자 벽에 닿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벽에 닿았는가 라고 하는 계산 부분 감지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집어넣죠. 그래서 자 벽에 닿았는가까지 반복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처음에는 가게 하고 벽에 닿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방향을 반대로 바꾸게 되는 형태로 그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벽에 닿았는지 봐서 닿는가까지 계속 반복을 하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헬기를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헬기 자체를 움직이기를 하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기 보면 10만큼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10은 너무 많으니까요. 한 3만큼 움직이기 이렇게 하고요. 사실은 이제 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모양 가져오기를 보면 모양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면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우리가 이제 활용도 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가져온 그 부분이 헬기의 모양 자체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바꾸는 그런 작업, 그러니까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현재는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그런 모양 부분이 단일하게 하나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산만큼 움직이기만 해서 헬리콥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만 되고요. 그 다음에 벽에 닿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루틴을 빠져나갑니다. 벽에 닿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모양을 어, X좌표 부분이나 Y좌표 부분을 어, 다시 또 설정을 또 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방법을 어, 헬기가 방향을 완전히 그 마이너스 90도로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닿았는지 보고 닿았으면 다시 헬기가 이렇게 좀 가는 형태로 왔다 갔다 하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제가 준비한 그 강의 어떤 시나리오 상에서는 이 헬기는 쭉 벽에 닿았는지, 그래서 벽에 닿았으면 다시 헬기 위치를 여기 왼쪽 위치까지 다시 돌려놓는 형태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헬기의 위치를 X좌표, Y좌표를 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약에 벽에 닿았으면, 이 헬기가 끝까지 갔으면 다시 처음 위치로 다시 오게 하고요. 마이너스 230으로. 대신에 Y좌표는 조금 줄여 가는 걸로. 예. 그래서 Y좌표를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게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한 20만큼 Y좌표를 내리면 점점 헬기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Y좌표가 마이너스 60에 올 때까지 헬기는 계속 내려오면서 물을 떨어뜨려 줄 겁니다.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동작을 할 건지 물을 떨어뜨려 줘야 되니까요. 그 물을 떨어뜨려 주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동작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헬기한테 어떤 스페이스 키라고 하는 걸 받으면 어떻게 동작해라 하는 거를 다시 프로그램을 해줘야지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헬기가 움직이는 것까지만 해줍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자, 실행을 좀 하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바로 그냥 내려와 버리죠. 그거는 이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뭔가 오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마이너스 60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해서 Y좌표를 계속 떨어뜨려요. 그런데 마이너스 60 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데 벽에 닿게끔 했는지 하고 여기를 산만큼 움직이기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만큼 움직이기 부분을 벽에 닿았는지 물어보고, 안 그러면 산만큼 움직여야 되는데 이 3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X좌표를 자꾸 이렇게 이동하게끔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움직이기가 아니고 X좌표를 3만큼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프로그래밍 아마 동작을 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도 보면 그 X 좌표 자체가 그 3만큼 바꾸기로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헬기는 계속 떨어지기만 하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 안 닿았으면 X좌표가 3만큼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벽에 닿지 않았으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Y좌표로 쭉, 그러니까 벽에 닿았으면 3만큼이 아니고 거꾸로
지금 보시면 제가 프로그램을 거꾸로 했는데요. 벽에 닿는지 물어봐 가지고 벽에 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고 벽에 닿았으면 어떻게 해요? 벽에 닿았으면 다시 왼쪽으로 오게끔 해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제가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벽에 닿는지 물어봐서 벽에 안 닿았으면 벽에 닿았으면 예, 요렇게 그 X좌표로 와서 Y좌표 하나씩 조금 내려가게끔 하고 벽에 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X좌표를 3만큼 바꿉니다. 그래서 그냥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60이 Y좌표가 바뀔 때까지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형태인 거죠. 이런 형태 쭉 가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면 원래 벽에 닿았는지 물어봐서 벽에 닿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이 바로 가야 되죠. 가야 되고 다시 3만큼 또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여기가 보니까 마이너스 230이 너무 y가 너무 140이 너무 높네요. 그래서 140 부분을 120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120 정도로 해서 이렇게 쭉 내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제가 좀 테스트를 좀 먼저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을 좀 실행을 해보면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갑자기 프로그램이 조금 이상하게 좀 동작을 합니다. 그죠? 그냥 조금 가다가 와버려요. 그런 경우를 왜 그런가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벽에 닿았는지를 물어보는데 그 벽에 닿는지 부분에서 벽에 닿았다고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다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벽에 닿았는지 물어보고 그때까지 계속 반복하기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이것만 좀 반복을 조금 하다가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60까지 계속 반복을 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오게 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제어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마이너스 60 여기 현재 이 위치까지를 반복을 시키는데 대신에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살펴보도록 하면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쓰도록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어떻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벽에 닿았다면 만약에 벽에 닿는가 해서 닿았다면 어떻게 해라?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좌표를 다시 수정을 해라. 그리고 그게 아니고 닿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쪼르르 내려와 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미 왼쪽 벽에 마이너스 230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왼쪽 벽에 닿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닿았다라고 하는 걸로 인식을 해서 그냥 아래로 쭉 내려와 버립니다. 이 명령만 실행하죠. 이걸 실행하지 않고요. 그래서 계속 이 마이너스 230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벽에 닿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값을 마이너스 230이 아니고 마이너스 한 180 정도 주게 되면 어느 위치까지 가느냐면 이 정도 위치. 그러면 보시다시피 아슬아슬하게 벽에 닿지를 않죠. 그래서 마이너스 180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볼까요? 쭉 날아가죠. 날아가다가 벽에 닿으면 다시 20만큼 내려와서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조금씩 더 가까이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공룡한테 닿으면 마이너스 60까지 오면 공룡 위치가 마이너스 60이니까요. 마이너스 60까지 오면 프로그램이 끝나는
그때까지 반복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헬기의 상황이고요. 이 헬기가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누르게 되면 물을 뿌려줘야 됩니다. 그죠? 예,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물을 뿌려주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다시 여기다가 하나 더 입혀야 되는데요. 자, 그러려면 제일 먼저 또다시 자, 클릭했을 때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클릭했을 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클릭했을 때, 예, 그, 모든 것들의 프로그램의 순서를 내가 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순서를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정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순서 중에 순서의 맨 앞에다가 앞쪽으로 순서를 바꾸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다른 것 동작보다도 가장 먼저 헬기가 동작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여기에 그 헬기가 지나가면서 어, 공룡아 물 먹어 뭐 이런 그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이렇게 뿌려주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공룡아 물 먹어 이렇게 헬기가 지나가면서 예, 공룡아 물 먹어라고 하는 부분을 뭐 여기에다가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 그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그냥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공룡아 물 먹어 뭐 이런 물 마셔 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2초 동안을 계속 말을 하게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죠. 물론 이 2초는 내가 정하는 건데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말풍선이 따라다니게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한번 보면 이렇게 공룡아 물 마셔 이렇게 2초 동안만 하고 그리고 계속 다시는 이제 물 마셔라고 하는 부분을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현재 프로그램은 그렇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편하게 그냥 계속 그 저게 표시되게끔 한다거나 또는 창의적 어떤 사고를 통해서 컴퓨팅 사고를 통해서 뭐 1초에 한 번씩 뿌렸다가 1초에 한 번씩 사라지게 했다가 이렇게 깜빡거리게 한다거나 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프로그램의 어떤 기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클릭했을 때라고 하는 부분 물 마셔라고 하면서 어떤 것들을 하게 됩니까? 뭔가 눌려지기를 기다려요. 뭐가 눌려져야 됩니까? 예, 스페이스 키를 눌려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키가 눌려졌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키가 눌려졌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봐서 예, 지금 반대로 돼버렸는데 자 무한 반복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스페이스 키가 눌려질 때까지. 그러면 스페이스 키가 눌려졌느냐라고 하는 감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야죠. 그래서 스페이스 키가 눌려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눌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하나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면 어떤 객체를 복제한다라고 합니다. 복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복제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는 이제 나 자신을 복제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물이라고 하는 녀석을 복제를 지금 하는 게 지금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선 나 자신이라고 표시해 놓고 조금 있다가 이 물이라고 하는 객체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이너소어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여기를 예, 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헬리콥터 2, 다이너소어 2 그리고
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물이 이제 드디어 객체로 나타나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객체를 여기다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이라고 하는 객체 하나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1초 정도를 대기하는, 그래서 물을 만들고 나서 1초 정도 기다리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물이라고 하는 객체가 복제가 됐을 때는 그 복제된 객체가 어떻게 됩니까? 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복제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어디다 해요? 물에다 하는 겁니다. 물이 복제되었을 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복제가 됐는지를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복제되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제되었을 때도 있지만 항상 초기 값을 설정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되었을 때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물이 보이죠. 그래서 이 물이 클릭했을 때,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물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항상 형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는 물이 절대 보이지 않게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헬리콥터를 통해서 물이 여기에 지금 보시면 복제를 합니다. 물을. 그러면 복제된 그 물이 복제됐을 때는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여기다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돼요? 헬리콥터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물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현재 위치를 어디로? 헬리콥터 위치로 이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위치에 처음 위치가 헬리콥터 위치여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클릭했을 때는 숨겨놨다가 스페이스 눌리면 복제된 물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물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보이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에 뭔가 조건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게 보여야 되는지 라고 하는 부분을 또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결국은 뭐예요? 이 물이 벽에 닿거나, 또는 벽에 닿아버리면 안 되죠. 물이 벽에 닿았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벽에 닿거나 또는 공룡한테 닿았을 때, 그죠? 공룡한테 닿았을 때는 이 물이 어떻게 동작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 반복하는 조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무한 반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반복을 하게 되는, 그래서 언제까지 반복하기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조건을 한번 제시를 해보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조건을 좀 달 수가 있는데요. 조건을 달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벽에 닿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룡에 닿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연산에서 반드시 또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벽에 닿았거나 공룡이 닿았을 때 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무조건 프로그램이 실행해라 라고 하는 게 또는이고요. 둘 다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공룡에도 닿고, 예를 들어서 공룡이 입을 벌리고 있을 때, 이러면 여기에 엔드 조건이, 다시 말해서 그리고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벽에 닿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벽에 닿았는가라고 하는 거를 감지해서 찾아야 되죠. 그래서 벽에 닿았는지 먼저, 그래서 벽에 닿았는가, 그 다음에 또는 뭐예요? 공룡에 닿았는가.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요? 다이너소어에 닿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까지 반복을 합니다. 닿지 않았으면 그 물은 어떻게 해요? 계속 떨어져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조건들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y좌표를 다 쓰면 끝내야 되고요. 예, 끝내야 되고, 그리고 닿지 않았으면 이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 닿았으면 뭐를 해야 됩니까? 이 복제본은 완전히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 자체가 닿느냐 닿지 않았느냐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게끔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이제 끝이 나는 부분으로 여기 보시면 이 복제본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끔, 그래서 삭제가 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물이라고 하는 그 객체는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그리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물이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좌표를 플러스 10만큼 해버리니까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만큼 또는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떨어지게끔, 그죠? 이렇게 스페이스를 누르면 공룡한테 물을 주는, 아래쪽으로 물을 주는, 그런데 이제 벽에 닿아버리면 이 물은 없어지죠. 자, 벽에 닿았기 때문에 물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물까지를 다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된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를 한번 봐볼까요? 다만 공룡 객체를, 공룡 스프라이트를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여기에 공룡 부분에서 내가 벽에 닿았는지를 좀 물어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벽이 아니고 어디에 닿는가예요? 벽이 아니고 좀 지금 그 물에 닿았는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에 닿았으면 이 모양이 좀 벽이 아닌 물을 마시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물을 마시게 되면 입을 벌리게 되는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이 지금 짜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스페이스는 누르고 좌우 버튼을 통해서 방향 버튼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물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헬리콥터는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그 다이노소, 다시 말해서 공룡에 접근을 하게 되고, 그 공룡의 뭐예요? 지금 공룡의 위치,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60까지 오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끝나버리는 그런 형태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헬기가 마이너스 60까지 왔는가 물어보죠.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전부 다 이제 종료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되게끔 해서 프로그램이 완전히 끝납니다. 여기다가 이제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점수를 해서 물을 몇 번 마셨는지, 그리고 지금 공룡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몇 번 마셨는지, 또 우리가 물을 몇 번 떨어뜨렸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표시해 주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공룡의 헬리콥터를 통해서 공룡에다가 물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좀 길게 하고 중간에 뭐 시행착오도 있고 했지만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배운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뭡니까? 스프라이트를 다른 쪽에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그런 객체를 우리가 생성을 시키기도 했죠.
그래서 다른 데서 가져오기도 하고 스프라이트를 그냥 불러내기도 하고 또는 스프라이트에다가 우리가 모양을 통해서 거기서 그려내기도 하고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연산뿐만이 아니고 감지 기능, 그리고 이제 복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물은 하나밖에 분명히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객체의 물이라고 하는 객체 하나를 계속 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물이 한꺼번에 보이기도 하죠. 예, 그게 바로 복제 기능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땅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벽에 닿으면 예, 복제 부분이 다 삭제돼서 없어지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그래서 오늘 배운 거의 핵심이 바로 스프라이트를 가져오거나 새롭게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연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그 객체에 대한 복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그 다른 기능들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